시험지 다운 받아 보셨어요? 보신 분 없으세요? 네. 저희 한양통에 가면 시험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학교 정보는 어디서 보냐면 제가 뽑는 모든 정보들 입시 정보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학교 알림이라고 있어요. 알림이 가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거기에 나와요. 알림이에요, 알림이. 한대보고 거기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한양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속고등학교라고 쳐야 돼요. 네, 한대보고 아무리 쳐도 안 나와요. 자, 이 시험지 보면은 일단 국어 시험지가 계속 10페이지예요. 형식만 먼저 볼게요. 선택문항, 선택형이 뭐죠? 객관식 18개. 그 다음에 논술 서술형이 4개입니다. 자, 이 18개가 50%고 논서술형 30%고 수행이 20%예요. 그래서 이게 100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건 학기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점 환산했을 때 얘가 50점이라는 뜻이고요. 중간이 25점, 기말이 25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번 시험 망했어. 중간 망했어. 그래서 그걸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때 10점은 전체적으로 4점입니다. 그러니까 만회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꽤 높은 편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이것도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비율은 똑같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자료집에서 수행평가 부분을 보면 1학기 때 토론 토의하고 발표하는 게 한 번 있고요. 그냥 말하기 듣기 해서 발표하는 게 있었어요. 요게 이제 단원별로 계속 나오고요. 근데 5월에 발표하기가 있었는데 요게 20%가 1학기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게 다 틀어져 버렸단 말이죠. 기본적인 틀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대보고 쪽에 있는 분들과 통화하면서 느낀 건데 한대보고는 우리가 자사잖아요. 자유형 사립고인데 본인들은 거의 공립처럼 행동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왜 그러냐면 교육감이 워낙 세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움직이는 걸 두려워하세요. 제가 우리 밴드 기억나시죠? 제가 발표하기 전에 온라인 계약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저 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계약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걸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온라인 계약하니까 준비하셔야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 전체 계획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표 나왔었죠. 그거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는 했느냐? 아닙니다. 시작하면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게 저희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7일에 전체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잡은 거예요. 사실은 내일 계약이니까. 근데 늦췄죠. 전체 계약을 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7일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밴드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수업료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돼야죠. 그래서 이게 좀 바뀔 거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중간고사에 볼 거냐의 문제인데 볼 겁니다. 안 되고 자사고나 특목고는 봅니다. 보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해야 되는데 3학년은요. 아마 4말 5초라 그래서 제가 4말 5초에 계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프 계약을. 그렇게 안 하면 아예 1학기가 날아갑니다. 성적 처리가 안 돼요. 3학년이. 3학년은 먼저 부를 것이고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1, 2학년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오프 계약이 되면 시험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봐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안 보는 학교들도 생길 겁니다. 중간고사는. 왜냐하면 대학 갈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보는 게 좋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시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간고사 때 문제 하나만 제가 뽑아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 문제가 이 두 문제인데 지문이 한 페이지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뭐였냐면 난이도 극상, 예술하고 철학이 결합. 미셸 포코라고 있어요.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 나오고 막 이런 근대 철학 얘기가 막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 내용을 이 선생님이 꽂혔나 봐요. 이 책의 내용을 곧 기말고사도 냈어요. 근데 다른 내용으로. 그래서 제가 이분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예요. 현대소설 교과서에 있는 거 단원이 교과서 단원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학기 때 한 4단원까지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1단원은 거의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단원 빠지고 3단원에 뭐 앞에, 그 다음에 4단원 들어갔는데 4단원이 문법 작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되니까 이건 교과서 내용이고요. 장문 문제가 들어왔어요. 장문이 뭐냐면 수능에서 화법 장문을 앞쪽에 내거든요. 그 문제를 그대로 응용한 새로운 문제를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현대국어 문제는 완전 수능형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근처 휘문이나 뭐 이런 데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어우, 저희 학교는 수능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능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문제가 수능형이 아니에요. 근데 한대국어는 아예 수능형이에요. 보세요. 문학, 화법, 작문, 문법, 비문학 독서가 다 나와요.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현대시 하면 현대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과서 플러스 교과서 외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현대시가 나왔어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거. 근데 교과서 플러스 교과서 이런 식으로 내버렸어요. 여기에 이제 서술형의 한자성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교과서 문학작품과 외부 문학작품을 결합해서 수능형으로 만든 그런 문제들을 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거의 죽음입니다. 이 13번부터 18번까지 문법 문제인데요. 제가 이 문법 문제 보면서 덜덜 떨었어요. 왜 떨었냐면은 저 감정이입을 제가 요즘에 나이가 좀 드니까 아시죠? 제가 호르몬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어머니들하고 얘기할 때 되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동료 남자 선생님들 얘기하는데 약간 좀 꺼리끼고 잘 안 돼요, 소통이. 그러니까 어머니들하고 되게 얘기 잘해요. 근데 이 문법 이거 하면서 저희 아이한테 감정이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애가 풀었다면 아마 해맑은 모습을 나서 망했다고 그러고 아빠 나 정시로 갈게 뭐 이럴 것 같았어요. 그 정도 문제들이에요. 교과서 단원에 있는 건데요.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난이도 자체가 고난이도고 다단계 문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잠깐.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평균이 80점이에요. 이게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어머니도 어떻게 생각해요? 평균이 문제에 비해서 엄청 높아요. 근데 다른 학교, 외부 학교에 비해서 낮아요. 지방에 이런 데 평균 90점이에요. 경기도 90점짜리 많아요. 내신을 그래서 대학에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 모여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좀 하자고요. 그러더라고. 편차가 11점이니까 촘촘해요. 무슨 뜻이에요?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였다 이거죠. 아주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근처에 평균 근처 아이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A, B, C를 나눴을 때 A하고 B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냐면 미리 제가 공표할게요. 여기서 저희 아이는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저희 아이고 사귀어도 돼요. 네. 우리 아까 김문영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330명 기준으로 해서 1등급 한 4% 들어가야 되니까 13명 나올 거고요. 2등급 한 30명이니까 40명, 50등 안에 되면 2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한번 보자고요. 저희 빨리 좀 전화를 하자. 아이한테 계속 정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술 얘기도 하고 있고. 앞으로 면접 생길 거예요. 많이 생깁니다. 면접이. 올해 또 새로 생길 수도 있어요. 서울대 때문에. 3학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밴드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 평균이 80점이잖아요. 편차 11점인데 촘촘하게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잘하는 데는 편차가 5점 안으로 들어온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내신 등급 만들 때 함정이 있어요. 자, 동점자 문제가 생깁니다. 동점자 문제가. 자, 요 동점자가 석차 플러스 동점자 숫자 마이너스 1을 2로 나눠서 더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요. 100명이 100명이 이제 공부하는 과목인데 동점자가 1등 동점자가 7명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4등이 되죠. 그럼 4%잖아요. 100명의 4등이면. 얘는 전부 1등급입니다. 근데 만약에 동점자가 한 명 더 나오잖아요. 그럼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4.5가 되죠. 그럼 얘는 전부 2등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학교는 애들이 평균 점수가 되게 높은데 1등급이 없는 과목들이 속출할 수가 있는 거죠. 한대 보면 그럴 일은 없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적어도. 자,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려고 뽑아봤습니다. 이게 중간고사 때 아까 얘기했던 미셸 푸코하고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 얘기 나온 건데
이 지문이에요. 지문의 일부를 뽑아놨어요. 이걸 우리가 읽을까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 푸코가 르네 마그리테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그림이 있어요. 파이프 그림 밑에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놨는데 얘네들이 팝아트에 해당하고요. 유사하고 상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철학적 개념인데요. 유사는 원본을 베낀 거예요. 상사는 복제본의 복제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요.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1회 조조 영화를 본 사람하고 마지막 영화를 내릴 때 마지막 회를 본 사람하고 누가 원본을 본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원본을 본 건가요? 둘 다 원본이죠. 이게 상사의 개념이에요. 근데 유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빈치의 그림에 원본이 있잖아요. 그거 베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원본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었는데 요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원본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는 사라졌고 오히려 복제를 복제한 상사의 개념 속에서 그 자꾸 상사하고 복제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원본이 지닌 가치를 알게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어머니들 뭐 예를 들어 팝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 막 실크 스크린으로 복제해놓고 이거 200억이 팔고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백남준이라는 사람 있었잖아요. 칼라 텔레비전 고장난 거 쌓아놓고 300억에 팔고 그런 예술품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개념이거든요. 요게 한 페이지였어요. 지문이. 이러고 문제 두 문제 나오더라고요. 알아도 읽기 힘든 원문을 이렇게 됐더란 말이에요. 이 선생님이 꽂힌 거예요. 여기에. 자, 이건 언제냐면 기말고사 때 지문인데 박일로 누황사예요. 자,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들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감정이입을 들어보세요. 서주 높은 눈에 잠깐 연 열배 도상 보안서를 반만간 되어두고 수완적도 마고 엉덩이 하나 말자 친절하라 너긴 집에 다롭선 황혼이 호이호이 따라가셔 구디 다진 분 밖에 어떻게 혼자 서서 큰 기침 니를 양구토로 가온 후에 애들 자요. 지금 고3 애들도 못 읽습니다. 이 원문을. 근데 읽어야 되는 작품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조선 후기 가사의 출발로 알려진 작품이거든요. 두황사라고. 근데 이걸 1학년에 냈더란 말이죠. 원문으로.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있어요. 이게 자연 친화 작품의 대표적인 거. 첫 번째가 상춘고교, 두 번째가 면항정가예요. 이 송순의 면항정가의 원문을 냈더란 말이죠. 이거 아래야 발음도 이게 잘해야 되거든요.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 이거 시옷 디귿 뭐 이래요. 뭐 그 다음에 이것도 머리하고 저것도 들이 이런 거를 애들이 공부하더란 말이죠. 원문으로. 이 기말고사 때. 걱정이 태산이죠. 자, 요 문제 한번 보실래요? 아까 문법 문제 어렵다 그랬죠. 다단계에서 봅니다. 다단계에서. 자, 요거하고 똑같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어머니들 요거 한번 발음해 볼게요. 뭐라고 할까요? 발음하라 그러면 서울말 하려고 힘줘서 하는 거니까 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먼저 피읍은 발음이 안 됩니다.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읍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거 교체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니은 앞에 있는 비읍은 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가 된다고 그래요. 미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발음이 앞날이에요. 앞날, 앞날 이게 표준 발음이에요. 자, 요걸 다 정리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첫사랑 그래서 이게 된소리대기가 포함되는 거고요. 얘는 뭐 앓는다 해서 요거 히읗이 빠지거든요. 탈락이에요 일종의. 요거 보면은 덧나기는 시옷 발음이 안 나니까 디귿으로 바뀌고요. 디귿 앞에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얘가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덧나기가 아니라 덧나기. 요게 답이에요. 단계가 복잡하죠? 요게 제일 쉬운 문법 문제였어요. 작년에. 이거 문제 보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압축해 놓은 거예요. 느려놓으면 뭐가 될까요? 여기 시작해서 여기 이 문제 저작권은 한 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한 장이에요. 시험지 한 페이지. 보이시죠? 요게 한 문제, 요게 한 문제. 시험지 한 페이지에 문법 문제 2개 실려 있어요. 이걸 우리들이 풀어야 돼요. 막 제가 돌돌 떨리더라니까요. 저는 풀면서 재밌는데 우리 애라면 아마 중간에 있다가 던져버릴 것 같아요. 이런 연습들이 안 돼 있다면 빨리 문법을 한번 정리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 방안 제가 몇 가지 정리했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 일단 교과서 말고 교과서 외 지문 읽는 연습이 돼야 돼요.
문학도 그렇고 독서, 우리가 흔히 비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대비가 잘 안 됩니다. 얘네 학교는요. 왜 안 되냐 하면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뭘 주냐면 저도 그대로 할 거예요. 저희 비상 박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이름이요. 근데 그 출판사, 비상이라는 출판사에서 주는 교사용 자료가 있어요. 그걸 먼저 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출판사에서 주는 교사용 문제를 줘요. 자, 세 번째, 출판사에서 주는 교사용 모의고사 문제를 줘요. 그리고 마지막, 그 작품과 관련돼서 여태까지 여기저기서 나온 이 짜집기된 자료들도 줍니다. 그러면은 보통 자료가 이렇게 두꺼워져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그거 주고 다 풀면은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이 1등급이 당연히 나와요. 근데 거기에 없는 것들이 있지.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가 있죠? 비문학 독서. 그다음 문학에서 교과서 외지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는 문법이란 말이에요. 문법은 거의 수능 문제를 풀려야 돼요. 아주 자주 많이 풀려야 되고 기본 개념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결정은 뭘 했냐면은 다음 주부터는 당장 우리 애는 문법 수업부터라도 해야겠구나. 교과서 수업을 하고 선생님들 수업도 진행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1학기 때는 아이들 시험에서 문법이, 2학기 때는 고전 운문이죠. 아까 봤던 거. 요 두 가지로 결정이 돼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난이도 때문에 내신이 결정됩니다. 등급이. 그 다음에 얘들은 몰아서는 절대 안 돼요. 몰아서 공부하는 거 안 됩니다. 시험 때. 꾸준히 따라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과서 먼저 중심으로 하되 우리 입학 전에 선생님들이 주신 과제들이 있어요. 일단 하고 있잖아요. 검토 좀 하고 계시나요? 저는 검토 안 합니다. 왜 검사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요. 저희 아이가 그 정리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아이가 이름이 유리예요. 정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리한 거 보면 자습서예요. 거의. 글자가 거의 컴퓨터 같아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해요. 우리 애는. 정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 막 나눠주고 좋아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등학교 하면 절대 그러지 마라 했는데 왜?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걸 제가 빨리 이제 수능형 문제 공부하는 거로 얘를 전환을 시켜야겠다. 내신은 아마도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선언을 한 거예요. 저희 아이는 정시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경쟁자로 보지 마세요. 네, 그리고 아주 좋은 친구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 말고 입학 전에 우리 했던 과제들도 우리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하고요. 시간이 오래돼서 그냥 마무리할게요. 그 국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고 많고 단계가 복잡한 문제를 내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떨릴 정도로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슴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왜 좋았냐 하면 이렇게 공부를 시켰다면 시험을 이렇게 냈다는 건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시킨 거잖아요.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면 정시에서 경쟁력 최고입니다. 얘들은요. 아시다시피 제가 수능도 출제해봐 뭐 EBS 강의되고 문제집 많이 출제를 했는데 집필을 했는데 학교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정시형 학교하고 수시형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대보건은 내신이나 시험 문제를 보면 완벽한 정시형 학교예요. 아이들 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아이들이 따라가느냐가 문제죠. 미리 조금씩 해두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시간표 관련된 것들 잠깐 좀 그거는 편하게 여기서 얘기하고요. 한 5분 정도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